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벚나무 종류들, 이 벚나무 종류들 중에서 둘 다 일본에서 품종 개량해서 만들어낸 두 종류의 벚나무들이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이면서 꽃들이 너무나 예쁘고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류의 나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벚나무 오카메라는 이 벚나무는 보면은 벚나무 뒤에 오카메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카메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 오카메는 일본에서 언제나 웃고 있는 여신을 이 오카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카메는 일본말로 다후쿠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다후쿠라는 말은 한자로 마늘 다자에 복자를 써서 다복하다, 복이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카메는 항상 웃고 있는 오카메는 여신이라기보다는 웃는 얼굴로 복을 부르는 행운의 상징인 것이 바로 이 오카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는 이 벚나무 오카메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이 겨울에 아직 추위가 가시기도 전에 3월 말경에 이 꽃이 피게 되는데,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쯤에 이 꽃이 피는데 3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나리도 진달래도 피기 전이고 다른 벚나무들이 꽃이 피기도 전이죠. 그런 계절에 이 분홍색의 밝은 분홍색의 꽃이 피어있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이 꽃이 피는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장년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장년 가지에서 아직 잎이 돋기도 전에 꽃들이 화들짝 피어버리죠. 화들짝 피는데 그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꽃이 바로 이 벚나무 오카메죠. 근데 이 오카메 꽃을 보면은 대개의 꽃들은 이렇게 아래로 늘어져서 핍니다. 대개의 꽃들은 이렇게 땅을 보면서 아래로 늘어져서 피게 되는데, 요 벚나무 종류들은 벚나무 종류들의 꽃은 대개가 다 양성하죠.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 꽃들이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면은 꽃잎이 흰색에 분홍색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이 꽃잎과 꽃잎 사이는 서로 벌어져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서 떨어져 있으면서 요 속에 요 뒤에 빨갛게 보이는, 새빨갛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요 꽃의 꽃받침 조각들이죠.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새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 보이는 꽃잎은 이렇게 5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5장이 벌어지는데, 장미과 식물들은 꽃을 보면 대개 이렇게 5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요 수술을 보면은 수술대도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죠. 분홍색을 띤 흰색, 이러한 수술대가 길게 올라와서 그 끝에 노란색의 꽃밥을 달고 있게 되는데, 요 보면은 꽃잎하고 죄송합니다. 꽃잎 아니고 이 수술대하고 암술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 꽃에는 요 꽃대축, 화서축이라고 하는데, 벚나무 종류들을 볼 때 반드시 요 꽃대축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 여기
이 오카메, 벚나무 오카메처럼 이렇게 꽃대축 자체가 전혀 없는, 거의 없는 상태의 이런 꽃인지, 이 꽃대축이 길게 나와서 벚나무의 원종은 이 꽃대축이 길게 나와서 나온 다음에 거기에 작은 꽃자루들이 달리는데, 여기에는 오카메는 여기에 꽃대축이 거의 없는 편이죠. 없는 편이고 꽃은 잎보다가 먼저 피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 꽃받침 통이고, 여기 요 갈라진 부분이 꽃받침 조각입니다. 꽃받침 조각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이 꽃받침 통인데, 꽃받침 통의 아래쪽 부분, 요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약간 도톰하죠. 도톰하게 약간 항아리처럼 도톰해지는데, 요 모습은 올 벚나무의 꽃받침통의 모습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올 벚나무는 요 모양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볼록 튀어나오는데, 이 오카메는 약간 볼록한 상태로 끝이 나버리게 되면서, 여기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그 다음에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고, 그 다음에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는, 그래서 털이 전체적으로 털이 없는 이러한 상태의 새빨간색의 꽃받침 통, 그리고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잎 5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꽃은 이 꽃 하나는 보면은 꽃의 지름이 2cm 정도로 다른 벚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약간 작은 편에 속합니다. 약간 작은 편에 속하고, 요 암술대를 보면은 암술대가 이렇게 길게 보이는데, 요 암술대는 암술대하고 요 씨방하고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 여기 모두 다 털이 없죠.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씨방에도 털이 없고, 여기 암술대에도 털이 없다는 이러한 아주 예쁜 꽃을 피고 있는데, 이 꽃받침 통하고 작은 꽃자루에 보면은 약간 도톰해 보이면서, 요거 꽃이 피기 바로 직전이죠. 꽃봉오리가 막 굵어져서 터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요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에 털이 전혀 없고, 요 부분이 약간 도톰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카메, 벚나무 오카메의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예쁜, 그리고 다른 꽃들이 피기 전에 먼저 피어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버리는 꽃이 바로 이 벚나무 오카메입니다. 그리고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 후지벚나무, 그러니까 후지산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후지벚나무라고 했는데,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 요 품종도 일본에서 품종 개량한 나무인데,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는 나무의 가지를 보면 아주 재밌죠. 이렇게 수리치에서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렇게 갈지자 형태가 되죠. 갈지자 형태로 비틀 하는 이러한 갈지자 형태. 그래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가지가 이렇게 되는, 곁가지의 모양이 지그재그로 구부러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특이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입니다. 그리고 이 코조노마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은 모두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땅을 보고 피게 됩니다. 땅을 보고 피는데, 꽃의 이 꽃대축, 화서축이라고 하는 이 화서축이 조금 전에 보았던 벚나무 오카메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꽃대축이 거의 없어서 이 포 속에 가려져 있는 상태죠. 이 꽃사계 속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 이 꽃대축이 거의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은 항상 아래 땅을 보면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꽃은 지름이 15
15mm에서 25mm 정도 되는데 꽃은 거의 순백색에 가까운 흰색 꽃이 피게 되고, 여기에 보면은 꽃이 필 때 이 수술 때는 흰색, 꽃잎도 흰색. 꽃잎은 5장이 이렇게 있는데, 5장의 꽃잎은 조금 전에 보았던 벚나무 오카메에서는 요 꽃잎이 폭이 좁아가지고, 폭이 좁기 때문에 요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져 있었죠. 벌어져 있었는데 반해서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는 이 꽃잎의 폭이 넓기 때문에 서로 꽃잎들이 5장의 꽃잎들이 이렇게 포개져서 꽃이 피게 되죠. 이렇게 포개진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술대는 흰색이고, 수술대의 끝에 달려있는 꽃밥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터지게 되는데, 꽃가루가 노란색의 꽃가루가 튀어나와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되는데, 요 암술의 길이가 수술대의 길이보다 약간 더 길다는 이러한 특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입니다. 그리고 요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에는 털이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벚나무 오카메하고 같고, 시방에도 털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벚나무 오카메하고 같은데, 여기에 작은 꽃자루, 소하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는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조금 전에 보았던 오카메하고 다른 거죠. 오카메는 작은 꽃자루에 털이 전혀 없이 매끈하고 반짝반짝했는데,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는 여기에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자루를 꽃받침 통을 보면은, 꽃받침 통에도 여기 보면은 털이 없습니다.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 꽃받침 통이고, 이 부분이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꽃자루에는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코조노마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의 꽃받침 통, 그리고 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벚나무 오카메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은 다른 벚나무들 종류들하고 마찬가지로 잎이 어긋나게 달리죠.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려서 서로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모양은 달걀꼴, 난형의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요 폭이 좁은 길다란 타원형 형태, 장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잎을 자세히 보면 요 끝부분이 길게 꼬리처럼 길다랗게 뾰족해지죠.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가장자리에는 여기를 잎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 끝, 옆두라고 하고 옆저라고 하는데, 여기 잎 밑에서 잎 끝까지, 여기까지의 길이가 6cm에서 6cm 정도 되고, 폭은 2.5cm 정도 되는데, 요 잎의 가장자리에는 잎 밑에서부터 잎 끝에까지 톱니가 잔뜩 많이 있습니다. 요 톱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톱니가 자세히 보면 요 2개의 톱니가 모여서 톱니 하나가 되는, 이렇게 2개가 모여서 톱니가 하나가 되는 겹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겹톱니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잎자루 부분, 그러니까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돋아나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잎자루가 달리게 되는데, 이 잎자루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잎자루에는 털이 지금 많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잎자루에는 털이 있으면서, 잎자루에는 이렇게 샘물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이러한 모양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샘물질은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물이 나온다, 액체가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샘점에서 샘 물질에서 액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액체는 대개 이제 향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 식물만의 독특한 냄새,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게 요 샘 물질에서 나오는 냄새, 향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모양이 아주 귀엽고 예쁘죠. 이런 귀엽고 예쁜 이러한 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벚나무 오카메죠. 이 벚나무 오카메인데, 오카메는 잎의 표면에 약간의 누운 털, 여기도 지금 누운 털이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보면은 털이 잘 안 보이지만 잎을 이렇게 약간 꺾어서 보면은 털이 약간 보입니다. 털이 이렇게 잔뜩 있는 모습인데 꺾어 보면은 이렇게 털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바로 누운 털, 복모라고 하죠. 한자로는 복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누운 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보이질 않는데 꺾어서 보면 보인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누운 털이 많고 요 중심맥, 맥에도 중심맥에도 털이 있고 견맥에도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잎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벚나무 오카메의 잎의 모습인데, 여기에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의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 달리고 이렇게 서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는 것은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면서 잎의 모양은 달걀 모양, 난형, 달걀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잎의 크기가 아주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벚나무 종류 중에서 아마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의 잎이 가장 작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잎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3cm 정도 되고 요 폭이 2cm 정도 되면서 폭이 약간 좁은 달걀꼴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 끝은 점점 뾰족해져서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달걀꼴의 모습을 하고 있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요 아래에서부터 위 끝까지 톱니들이 잔뜩 많이 있는데, 이 톱니들은 모두가 다 겹톱니가 있다. 중거치, 복거치라고도 하는데, 이 겹톱니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도 톱니가 있고 여기도 톱니가 있고 여기도 톱니가 있고, 그래서 이 전체가 톱니 하나, 이런 식으로 중거치, 복거치, 겹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거치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러한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입니다. 그리고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는 여기 보면 잎자루,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잎자루죠.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잎자루인데, 이 잎자루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털이 많이 있죠. 털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오카메는 벚나무 오카메는 요 잎자루의 양쪽에 이렇게 샘물질,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이 있었는데, 요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는 잎자루에 샘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잎의 밑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잎의 밑부분, 여기는 잎의 끝이라고 하고 여기는 잎의 밑, 그러니까 잎 밑, 잎 끝, 한자로는 엽두, 엽저라고 하는데, 이 엽저 부분에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샘물질이, 빨간색의 샘물질이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데, 이러한 샘물질이 잎의 밑에 붙어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오카메는, 벚나무 오카메는 잎 자루에 요게 양쪽에 샘물질이 있었죠.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턱잎,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이 있는데, 이 턱잎에는 깊은 톱니가 깊은 결각처럼 보이는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는 보면은
잎의 표면에도 이렇게 누운 털이 있죠. 잎의 표면에도 누운 털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누운 털이 있는데 요 특히나 잎의 뒷면에 중심맥에도 털이 많이 보이고 견맥에도 털이 있습니다.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후지본나무 코조노마이의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스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벚나무 오카메의 열매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 보면 열매는 다른 벚나무 종류들하고 마찬가지죠. 다른 벚나무 종류들처럼 이러한 열매가 빨간색으로 초록색의 열매가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까맣게 있게 되는데 이 열매를 보면은 주위에서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꽃이 피었을 때 이 꽃대축 화서축이라고 하는 이 꽃대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열매에서도 열매자루축 과경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바로 열매자루 소과경이라고 하는 열매자루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으면서 이 열매자루는 길이가 2cm 정도 됩니다. 2cm 정도 되고 열매 하나는 지름이 1cm, 10mm죠. 1cm 정도 되는데 3월 말경에 꽃이 피었는데 5월달이 되면 이렇게 까맣게 있게 되죠. 까맣게 있는데 이 열매는 복숭아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복숭아 열매처럼 핵과,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하죠. 굳은씨 열매라고 해서 핵과인데 복숭아 열매처럼 요 열매 껍질이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물기, 달콤한 액즙을 많이 품고 있는 열매살, 과육이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는 과육이 있고 그 과육은 속에 있는 씨앗을 싸고 있게 되는데 그 복숭아 씨처럼 씨앗이 딱딱하죠. 딱딱하기 때문에 요 씨앗이 딱딱하다 해서 이러한 열매를 굳은씨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열매처럼 요 씨앗은 복숭아의 열매는 씨앗이 커다란 씨앗이 딱딱한 게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이 벚나무 종류들의 열매들도 마찬가지로 딱딱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굳은씨 열매, 핵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핵과의 열매가 맺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 꽃을 설명을 할 때 벚나무 오카메는 양성화라고 했죠. 양성화이기 때문에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암꽃, 수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쌍성꽃이죠.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 꽃들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수분이 암술하고 꽃가루가 만나서 수분이 잘 되면은 이 꽃마다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버찌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열매를 벚나무의 열매를 버찌라고 하는데 이 버찌들은 먹어보면 맛도 좋죠. 맛도 좋고 액즙이 많이 나와서 먹을만 합니다. 다만 요 버찌를 먹게 되면 입술 주변이 새까맣게 변한다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벚나무 오카메, 이 벚나무 오카메는 보면은 키를 보면은 키가 4m에서 7m 정도 자라게 되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입니다. 갈잎이고 나무의 형태는 소교목이라고 하죠. 작은 키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키 나무를 하고 있으면서 요 나무의 줄기에 있는 껍질을 보면은 껍질에는 이렇게 피목, 한자로 피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합니다. 껍질 눈이라고 하는 이러한 피목이 있는데 이 피목이 길게 가로로 이렇게 길게 뻗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껍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껍질 눈, 가로로 길게 이렇게 있는 가로로 길게 나타나는 이러한 껍질 눈을 가진 나무 껍질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벚나무 종류다 하는 것을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가지는 붉은색이 돌면서 요 털이 없죠. 털이 없고 요 턱잎의 모습은 이렇게 톱니가 아주 깊은 톱니가 이렇게 양쪽에 요게 입자루입니다. 입자루에 털이 있는데 입자루의 요 뒤쪽에도 하나, 앞쪽에도 하나 해서 두 개의 턱잎이 있는데 톱니의 결각이 깊게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는 톱니를 가지고 있는 턱잎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벚나무 오카메입니다. 그리고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 이 코조노마이의 열매를 보면은 열매도 마찬가지죠. 꽃이 피었을 때 이 꽃대축이 없었기 때문에 꽃대축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을 때도 보면 꽃대축이 거의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 자루의 길이는 과경이라고 하죠. 과경이라고 하는 이 열매 자루는 길이가 25mm 정도 되고 요 열매는 초록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을 거쳐 가지고 까만색으로 익게 되는데 요 열매 자루에 털이 있다 하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에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열매 자루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열매는 까만색으로 익게 되는데 까만색으로 익은 열매는 이 핵과라고 하죠.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복숭아가 대표적으로 굳은씨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복숭아의 열매처럼 얇은 열매 껍질을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는 즙액이 많은 단물이 많이 나오는 과육 열매살이 있고 그 열매살 속에는 딱딱한 단단한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다 해서 굳은씨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조노마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의 키를 보면은 요 키가 좀 작지요. 키가 보면은 1.5m에서 2.5m 정도, 그러니까 150cm에서 250cm 정도 자라는 키가 작은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벚나무 종류들은 대개 교목이죠. 큰 키나무인데 반해서 요 코조노마이는 키가 작은 관목, 떨기나무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코조노마이는 잎의 크기도 작고 키도 작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후지벚나무 코조노마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꽃이 이렇게 아래로 늘어져서 매달려서 달린다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어린 가지를 보면 지그재그로 구부러져 있는데 이 모습도
요 후지본나무 코조노마이를 볼 때 요 지그재그로 달리는 요 가지의 모습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보아주어야 할 중요한 구별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나무가 바로 후지본나무 코조노마이의 주걱이 열매까지 보았습니다. 이 본나무 오카메하고 후지본나무 코조노마이 이 두 종류의 일본 품종들은 이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대의 축이 거의 없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축이라고 하는 꽃대 축이 거의 없는 것이 이 두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키를 보면 두 나무는 전혀 틀린 형태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나무 오카메는 키가 보통 4m에서 7m 정도 자라게 되는 작은 키나무, 소교목이죠. 거기에 반해서 후지본나무 코조노마이는 높이가 1.5m에서 2.5m 정도 자라는 떨기나무, 관목으로 분류가 되는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잎의 크기를 보면 잎의 크기가 전혀 다른데, 본나무 오카메는 잎의 길이가 6cm인데 반해서 후지본나무 코조노마이는 잎의 길이가 3cm. 그러니까 잎이 다른 본나무에 비해서 아주 작다, 잎이 작고 키도 작다 하는 것이 바로 후지본나무 코조노마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